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지갑으로 1억 500만 XRP가 이동하였다. 조금 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웨이 알럿에 따르면 약 11시간 전에 5,14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XRP가 이동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XRP 덩어리를 주고받은 지갑이 익명이라고 생각하지만 XRP 중심 분석 웹사이트 빗썸의 데이터에 따르면 자금이 바이낸스 주총에서 비트렉스 거래소의 계정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리플의 XRP를 디지털 보안으로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SEC 규제기관에 대한 소송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초점은 이 코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래간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제 관점에서 조금 더 보면은요, 가격이 많이 눌려있죠? 자, 원화 기준으로 700원 언저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ODL 볼륨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 세상, 스위프트 2.0의 세상. 자, 그리고 CBDC의 세상. 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스위프트의 1.0은 송금 기준이죠. 자, 중요한 거는 다음번에는 카드, 외환, 그리고 무역, 금융. 대부분의 모든 거래 규격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뒤에 바로 ISO 20021을 만들고 있는 페드 연준, 그리고 여기서 CBDC를 채택하는 리플이 예정되어 있죠. 자, 그렇게 그들은 이미 기득권의 그림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현재 이 거래 계정을 보게 되면은요, 연준의 통화 시스템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들의 모습에는 지금 가격이 너무나 싸겠죠. 이들뿐만 아니라 이 가격을 확신하신다면, 성장성을 확신하신다면 앞으로 CBDC의 세상과 그리고 스위프트 2.0의 세상과 가상경제와 메타버스와 4차 산업의 혁명을 인지를 하시고 본인이 확신을 하신다면 투자를 집행하겠죠. 그것 또한 고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쩐주 입장에서도 이 세상을 확신을 하면 지금 열심히 가격이 쌓였을 때,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그리고 매크로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 여유 자금이 있는 애들은 담아가겠죠. 그리고 남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때는 넘겨주겠죠. 3, 4년, 4, 5년 계속해서 박스권 지루한 장세를 보이더라도 올라가는 건 1년 미만이면 끝내버립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지금은 땡큐하고 모아갈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위한 스위프트, 리플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 런던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미디어 매체 파이낸셜 뉴스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스위프트 결제 및 메시징 네트워크는 올해 11월 ISO 20022 표준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제가 그렇기에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를 했었고요. 방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죠. 스위프트 2.0의 세상과 디지털의 세상과 CBDC의 세상과 법정화폐 시스템이 결국 CBDC와 스위프트 2.0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그 혈관을 누가 만든다? 리플과 XRP가 만들어 나간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11,000개의 은행이 새로운 메시지 형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11,000여 개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스위프트 1세대, 이 중 3,000개 금융기관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절대적인 지주를 보게 되면,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중심 구조, 연준의 기득권,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절대적인 지배주주, 결코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스위프트와 국제결제은행 BIS와 IMF, ADB, 월드뱅크, 다보스 포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미국의 거대 은행 JP모건은 이것이 은행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맞는 말이죠? 미국의 거대 은행 JP모건은 이것이 은행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 거대한 문명의 흐름입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의 병목 현상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 많은 경쟁 프로젝트가 발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 간 지불을 가속하기 위한 가장 실행 가능한 솔루션 중 하나로 소개되었습니다. 자, 은행은 단연간의 전환기간 동안 기존 표준과 새로운 표준을 동시에 사용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간 거래는 ISO 20022의 도움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기존 스위프트 1.0과 2.0의 공전, 스위프트 2.0의 시스템이 1.0의 시장을 계속해서 잠식해 나가고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법정화폐 시스템을 CBDC와 XRP 중심으로 대체가 되어 나가겠죠. 자, 그리고
스위프트 대안 중 하나로 여겨지는 리플은 2년여 전 ISO 2002의 표준화위원회에 가입한 최초의 블록체인 결제회사가 되어 주요 검증의 신호탄을 보냈다. 리플의 전 최고 개발자는 모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교환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은 100% 온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거를 본인 자신이 확신하느냐,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으냐가 이 성패를 가늠합니다. 애틀란틱 카운슬 연구원, 전세계 CBDC 개발 추세, 미국 달러 입지 바꿀 수 있다. 자, 이미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에요. 다만 리플에 투자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가상자산과 블록체인과 4차 산업에 대한 인지력과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95%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느라. 그렇게 반드시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전 세계 각국이 CBDC 연구 개발에 나선 가운데 향후 미국 달러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달러 위상이 당장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3년에서 7년 후에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미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요. 100년의 흐름을 봐도 이렇게 꺾였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꺾이다가 올라왔던 부분이죠. 아주 강하게 강세. 물가를 현재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달러의 가격도 같이 끌어올리면서 양털을 깎아내면서 시장은 크게 흔들거리면서 현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 파열을 축소시키고 있다. 어느 기준점이 되면 다시 한번 통화를 완화하고 돈을 찍어대겠죠. 그쵸? 그러면 돈이 다시 풀려나갑니다. 이때가 다시 한번 찐 상승에 나올 첫 번째 시그널이겠죠? 그리고 리플과 XRP의 진짜 찐 상승은 CBDC와 XRP의 상용화입니다. 다른 법정 통화가 달러 자리를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달러 기반 거래가 달러가 아닌 다른 여러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네, 기존 달러 기반 거래가 달러가 아닌 다른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 전 세계 국내 총생산 95%에 달하는 105개 국가들이 CBDC를 검토 중이다. 각국 CBDC 간 연결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 BIS 국제결제은행은 아시아 4개국 소재 20개 시중은행에 참여한 CBDC 프로젝트를 통해 2,200만 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를 처리했다. 상당한 발전이다. 자, 이미 이 세상은 인프라가 준비되고 이 세상은 결국은 다가오고 있다. SEC 리플에 유리한 아미쿠스 브리프 반대. 리플 제3자의 공정한 평가이다. 자, SEC가 리플을 지지하기 위한 리플 파트너사들의 아미쿠스 브리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사건의 전문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번에 자세히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런데 SEC에서 반대를 내었습니다. 왜? 리플의 친화적인 두 파트너사가 제출할 자료들을 사실 피고들이 먼저 밝혔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 두 회사는 XRP 토큰의 활용 사례가 지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자, 리플 측은 두 파트너사의 아미코로 브리프 소송과 관련 없는 제3자 기관의 의견이다. SEC의 반대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억지이죠. 시간을 무지하게 끌고 있죠. 누가 피고인지 원고인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모양새로 시츄에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전 리플 개발자, 암호화폐 혁신, 비트코인 외 다른 체인서 만들어지고 있다. 전 리플 개발자 관계 담당 이사인 맷 해밀턴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모든 새로운 개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은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체인에서 구축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혁신적이었고 인공적인 디지털 희소성을 입증했지만 지금은 다른 암호화폐들이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자, 많은 시스템에서 새로운 가상경제와 메타버스의 세상과 현재 실물경제와 법정화폐 같은 시스템이에요. 실물경제, 종이돈, 요 세상을 가상경제와 디지털 돈, 요 세상을 다시 한번 블록체인,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각 분야의 섹터별 대장들의 블록체인들이 새로운 세상을 가상에서 연결시키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비트코인 또한 중요하죠. 원초적이잖아요. 가장 원시적으로 태초에 나왔던 그런 부분으로서 금으로서 유지가 되어 나가고요. 다른 이더리움과 리플은 심장이다. 자, 디지털의 심장을 담당한다.
나머지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있는 파일 코인, 저장성 코인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있는 메타를 구현하기에는 현재 빅테크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 세계 컴퓨터와 모바일과 모든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파일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제로 놀리지, 영지식 증명을 하는 G캐시, 기타 각 분야의 섹터별 블록체인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심장은 리플과 XRP이다. 다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시는 사물 인터넷의 수수료도 사용될 예정이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베리 실버트가 분명히 그림을 지도를 그려나가면서 언급을 하였던 부분이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언급입니다. 자, 크립토 세무기업 젠레저, 암호화폐 결제 지원. 자, 크립토 세무기업 젠레저가 비트페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 결제 지원화폐는 비트, 이더리움, 도지, 비트코인 캐시, 시바이누, 리플 등이다. 자, 젠레저는 암호화폐 보유자의 거래 데이터를 통해 세금 계산 및 납부를 돕는 플랫폼이다. 자, 여기에 바로 XRP가 포함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매크로 잠깐 시황 보고 가시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842만원. 자, 지지부진한 박스권, 그 다음 리플 695원, 700원 언저리를 현재 기술적으로는 차트가 참 좋아요. 급등 나오고 물량 소화하고 현재 박스권 물량 소화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위로돈 아래돈 방향성이 나오겠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는 자, 급등 나오고 U자형으로 물량 소화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참 급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192만 8천원. 자, 급등 나오고 빠지고 저점과 자, 고점, 단기적인 저점과 고점, 단기적인 저점 그리고 여기 박스권 사이에 중앙 부근에 현재 있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 흐름이고요. 해외 증시가 현재 간밤에 다우와 나스닥, S&P가 다 하락으로 끝났어요. 1.02, 0.68, 다우 1.15. 현재 아시아 증시 0.74, 상해가 니케이가 0.74, 상해가 0.55, 항생이 1.13 하락 중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보고 가시죠.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울고 있는데 나스닥은 쌍저점이에요. 자, 주봉으로 보시자고요. 자, 정확하게 쌍저점입니다. 그쵸? 쌍저점에서 한 주 달렸어요. 일봉으로도 한번 볼게요. 그쵸? 한 주 정확하게 달렸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S&P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얘는 전저점을 이탈을 했었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 있다. 전저점을 이탈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다우. 얘도 전저점을 이탈을 했었죠. 이탈을 했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살짝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시장이 한번 크게 울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니케이도 하락이 크게 나왔다가 자, 지지를 받고요. 지지를 받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 자, 그리고 항생도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 전저점을 얘도 이탈했었습니다. 시장 매크로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나 나스닥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지를 딱 쌍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요 지지 라인을 깨고 크게 흔들거리게 되면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와 경제 지표가 국채금리와 외환 시장과 이런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게 되면 결국은 크게 흔들거릴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이게 흔들거리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뀌어나가면서 급작스럽게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 지지라인을 살짝 이탈하건 요 근방에서 있다가 물가가 잡혀나가면서 돌아나가는 부분. 그 두 가지를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물가를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자, 국제 유가가 대규모 감산에 4일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이에요. 자, 유가가 뜨면 물가는 잡히지 않습니다. 유가가 가라앉아야 물가가 가라앉아요. 자, 지표상으로 다시 한번 체킹하고 오시죠. 시장 지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유가가 88.45달러. 얘가 튀면 연준의 스텝은 바뀌지가 않아요.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가 없다. 즉 시장은 돌아 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에 유가가 먼저 안정화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펙에서 감산을 결정했다. 조금 더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얼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원화에 대한 약세가 당연히 나오죠. 1411원. 원달러 환율의 가장 큰 약세 부분. 찔끔 떨어졌고요. 달러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112.18. 자, 엄청나게 급등 나왔다가 찔끔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 국채금리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이 급등 나왔다가 살짝 차익 실현 나왔다가 다시 급등세. 이 부분이 뭐다? 국제유가가 반등에 나오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물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연준의 FOMC 회의에서도 연준 의장이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는 물가를 좌시하지 않겠다. 일부 경제를 포기하고서라도 경제는 건강하다, 견딜만하다. 사실 그냥 하는 말이죠.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삼아서 조금 더 양털을 깎겠다. 경제 파이를 줄이겠다. 경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저는 간단하게 언급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물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비트코인 2만 달러 하회의 투심도 악화. 공포에서 극단적 공포로 전환되었다. 무슨 뜻이죠? 이때 가장 시장이 안 좋아 보일 때 더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주워 담는 겁니다. 여유자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또는 어떻게든 플러스 알파, 본업에 집중하거나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개수를 모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격이 내가 사고 떨어지더라도 위에 100배 이상 열려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XRP는 파괴력이 엄청나겠죠?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코인 시장 시가총액이 폭발적으로 생성할 때 얘는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가면 안 되죠. 쉬프트 2.0과 XRP와 CBDC 세상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올라가게 되면 이 세상을 구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과 SEC 그리고 이 소송으로 인해서 전체 코인 시장과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기틀을 마련하겠죠. 요 기준점과 맞물려서.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맞물려서 자금이 들어오겠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정말 이렇게 시장이 크게 매크로로 인해서 짓눌리고 있을 때 열심히 아까 고래의 움직임들처럼 방송 초기에 언급했듯이 고래들은 열심히 모아가고 있을 것이다. 쩐주들은 알죠. 선수들은 지금이 열심히 모아가야 됐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준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가게와 기업들에겐 자금줄이 씨가 마르겠죠. 그리고 진짜 쩐주들만 모아가겠죠. 이 고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투자의 첫 번째 본질이자 미래를 읽는 핵심 통찰력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미 암호화폐 억만장자 코인베이스 CEO 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죠. 자, 코인베이스는 자 그레이스킬. 그레이스킬은 바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어디? 마스터카드.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어디? 미국 연준. 핵심 미국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기타 CME, CBOE.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뉴욕 증권거래소 벡트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알고 계시죠? 그 지배구조를 머릿속에 항상 저장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코인베이스 CEO 크립토 윈터 불구하고 크립토 겨울 불구하고 기관 관심이 여전하다. 당연한 부분이고요. 아직 기관 투자자 자금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들어올 수가 없죠. 제도권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블랙록과 기타 전세계 세카이어를 비롯해서 블랙록이 들어와 있다. 즉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마련이 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연준이 수도꼭지를 풀면 또한 미친 듯이 달려들겠죠. 그리고 늘 고점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잡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지난 평생 인생을 교육을 받아왔어요. 스펙을 쌓는 교육이 사실 그런 교육입니다. 돈이 많은 집에 붙고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고 그리고 이쁨은 쳐다보고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세뇌식 교육이 그 시스템의 중심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여지없이 관념의 허구,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생각의 폭을 확장하고 생각에 유연하게 하고요. 늘 미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존의 정보와 연결을 시켜서 본인 거화 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하면서 미래를 읽는 통찰력을 익히시고요. 자녀분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분야에서 알려주시면서 동행하시면 참 더 좋을 것 같죠. 그게 바로 투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미 연준 금리 속도 기대감의 찬물 내년 봄 4.75% 전망도. 자, 연준 인사들이 현 통화 긴축 정책을 지지하는 반열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사실 얘네들의 발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표상으로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저는 이거보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결정했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는 사우디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득권이, 그들의 자금을 통제하는 기득권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결국은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조금 더 이어지겠구나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
자, 대한민국의 경상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적자, 2년 4개월 내 최대폭 적자이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대한민국은요, 경상수지 적자 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경상, 한국말로 풀으면 평상시에, 수지, 수입과 수출. 그래서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 플러스 서비스 수지예요. 상품 수지가 90% 이상, 서비스 수지가 1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즉 상품 수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 그쵸? 중무장대 산업의 전 세계 글로벌 공급 밸류 체인의 중심에 있는 구조입니다. 부품 소재, 그리고 최종재, 이런 부분들의 중간재, 부품재, 소재,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가 미친 듯이 약세고요. 그리고 금리가 뛰고요. 그리고 통화시장이나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서 약세를 보이는 거죠. 외환보유고를 미국채를 팔아서라도 통화시장에 개입을 해서 현재 원화를 조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화 수합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요, 달러가 초강세가 되면은요, 즉 금리가 저금리였다가 달러까지 약세였다가 강세로 변환하니까 옆에 위험자산이죠. 대한민국은 금융시장은 신흥국이에요. 무역시장은 선진국인데 무역 보면은 금융시장은 주식과 채권과 이런 부분은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자, 통화 인출 뭐라 그러죠? 증시에서도 현금 인출기라고 하죠. 외국인이 자금을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이런 데는 현금 인출기이다라는 말이 있죠.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물가가 좌우한다. 에너지 가격이 좌우한다. 그래서 국제유가를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다. 국제유가가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원자재는 수출입 물가지수, 그 다음 자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원자재의 중심은 어디다? 원자재에는 국제유가, 기름, 원유, 그리고 비철금속, 비철금속에는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곡물에는 대두, 그리고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금, 이런 구리,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리는 비철금속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중심에 원자재의 중심에 뭐가 있다? 바로 원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가의 중심은 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금리, 환율이 있다. 제 방송은 3대 지표를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의 혈관과 세상의 바로 맥을 짚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물가가 저하하는 부분이고요. 유가를 감산했기 때문에, 원유를 감산했기 때문에 당분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언제 어느 시점에 한순간에 뒤집을 수도 있다. 그리고 큰 방향성에서는 이미 방향타는 정해져 있다. 국감 이슈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 법안 토대로 가상자산 제도와 논의 참여한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유럽에서 먼저, 유럽은 미카가 도입되는 가시권에 있죠. 물론 계속해서 수정안을 거치겠지만 미국에서 유럽에서 첫 번째로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종료가 되고 규격이 제도가 나와야 되고 상원과 하원을 통해서 법안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세금까지 큰 그림에서 걷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진짜 판이 나오는 거니까. 그쵸?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은 100%이다. 결국 흔들거리면서 크게 시장은 흔들거리면서 결국 노이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파이가 커져 나갈 것입니다. 이 시장이 자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는 시장은 이 시장이 유일하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핵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